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 등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사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단 피해자 단체들이 정부에 신천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목회자의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 정착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통일 이후 북한 선교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리세움교회가 최근 발생한 본당 화재와 관련해 수습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배 정상화를 위한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 등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사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마련된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동안 사회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이 보이기도 하지만 정치 상황이 바뀌면 알 수 없다며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손잡고 함께 사는 그런 합리적인 또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게 큰 역할 기대합니다. 자리에 참석한 한교총 김종혁 총회장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실용적이며 중도적인 정치를 통해 통합된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정치와 종교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새로운 사회적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단 피해자 단체들이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간부들을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들은 가정 파괴와 인권 유린으로 이어지는 이단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단 피해자 회복을 위한 인권연대 리커버가 신천지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역 앞 광장에 나섰습니다. 리커버는 신천지의 범죄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만희 교주를 포함한 신천지 간부들의 성범죄와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한편 정부 차원의 신천지 해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신천지 본부를 즉각 압수수색하라! 리커버는 지난해 1월 부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진성 씨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단 피해자 단체들은 정부에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등 단체들은 이단 사이비로 인한 가정 파괴와 인권 유린 등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단에 대한 규제와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둔 가족들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 것이 아니고 사이비 종교 규제법이 제정이 돼서 이 밖에 신천지의 건축물 용도 변경에 적극 반대해온 과천시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과천시 학부모연합은 앞서 지난달 27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7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 반대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계에선 이만희 교주의 노세와 범죄 의혹으로 신천지의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단을 완전히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적극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목회자 연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금 곳간을 든든히 채우고 있습니다. 전국 목회자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약정에 뜻을 모았는데요.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둘 정성스럽게 후원 약정서를 써내려갑니다. 많게는 2억 원, 적게는 매달 수만 원씩.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장백석 총회연금기금 조성위원회가 주최한 제2차 비전 퍼레이드 데이 현장에서 참석한 전국 목회자들은 후배 세대와 교단의 미래를 위해
목회자 연금 후원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나 상간벽지, 오지에 목회하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으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백석총회 연금제도는 교회가 종교 고유번호증을 가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돼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이 소득 신고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퇴직연금에 준하는 수준의 제도에 목회자들도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연금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6월 우리은행과 퇴직연금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국 노회를 돌며 퇴직연금 설명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약정에 함께한 목회자들은 연금제도야말로 교단 전체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총회 연금의 조성 이게 딱 선포될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요, 우리는 총회가 잘 돼야 노예가 있고 노예가 있어야 지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준 것은 우리 일생일대 최고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45회 총회에서 결의된 백석총회 연금제도는 타교단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선에 섰지만 전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설립자 장종현 목사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안정적인 기반을 하나씩 다져가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국민연금 지원과 은퇴 목회자 생계 지원을 위한 연기금 모금도 현재까지 125억 원의 약정이 이루어지며 목표액의 절반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오랜 시간 교단의 숙제이자 구성원들의 현실적 고민이었던 목회자들의 노후. 현재는 교단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와 관심이 목회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통일 이후 북한 선교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향후 선교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전략적 선교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구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통일 이후 북한 선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먼저 KWMA는 한국교회 공동 전략으로 7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교단 간 협력으로 연합된 선교 통합 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북한 지역교회를 통일 이후 북한 선교의 핵심 주역으로 삼고 한국교회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통일 이후에 한국교회가 북한교회, 전쟁 이전에 있었던 2,700에서 3,000개 정도 되는 교회를 저희가 다시 한번 재건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교총은 각 교단이 통일 이후 선교할 지역을 나눠 중복 없는 전략적 선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단 간 선교 경쟁이 아닌 동역과 연합의 원칙으로 선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서로 균형 있게 잘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 각 총회에 통일 선교 기구를 갖춰 교단 간 논의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면서 이 통일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마지막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한국교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북한 선교. 통일 이후 북한 교회의 회복 방안을 담은 청사진이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양예은입니다. 경기 구리시 세움교회가 최근 발생한 본당 화재와 관련해 수습위원회를 구성하고 복구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교회는 홍용선 장로를 수습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보험, 건축, 장비, 시설 등 4개 분야로 나눠 실무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화재 직후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교회 외부 정리 작업에 나섰고 교구장 정기 모임에선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측은 이번 일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재는 지난 3일 본당 4층 천장에서 발생했고 인명피해 없이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금암교회가 교회 창립 8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기공감사예배에서 기뻐하며 부를 노래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조성철 담임 목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며 오늘 시작하는 비전센터 건축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순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비전센터를 계획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관으로 저희가 이 비전센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연결해서 이 지역사회를 좋은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봉사관으로 저희가 계획하면서 비전센터를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주 금암교회 비전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예배와 교육, 지역사회 봉사를 아우르는 복합 사역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추경을 통해 113만여 명의 채무를 탕감할 예정입니다. 지방 타운홀 미팅에서 수집한 민원을 나흘 만에 처리한 사례가 나오면서 각 부처 간 정책 집행 속도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7일 공사장에 첫 출근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서울과 제주, 전북 등 노동단체들이 폭염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폭염 보호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이라며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여름 채소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박은 1년 전보다 30% 넘게 가격이 올랐으며 시금치는 한 달 만에 70% 넘게 뛰었습니다. 아직 수급이 안정적인 배추도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 주력 모델 중 하나인 산타페에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현금 구매는 $3,500, 한화 약 480만 원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로 경쟁사가 가격을 올리는 사이 현대차는 판촉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역발상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산림청이 도시숲 조성의 연간 경제적 가치를 6천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도시숲은 열섬 현상을 완화하며 평균 기온을 3에서 7도까지 낮춥니다. 건물 옥상이나 벽면에 식물을 심을 경우에도 최대 5도가량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정원이 신종마약 애토미데이트를 대량 밀반입하려던 국제마약 조직 총책 등 4명을 말레이시아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걸리지 않는 마약이라고 광고하며 한국 유학생들에게 접근해 유통망을 구축하려다 붙잡혔습니다. 구TV 뉴스 배부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며 협상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근 열린 강요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년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7천억 원 정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 내는 비용보다 무려 9배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지 시간 9일 인력 구조 조정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수만 명의 공무원 해고와 정부 조직 축소를 포함한 재편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공공부문 노동단체들은 민주주의와 공공서비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유럽 전역으로 세력을 뻗치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40도를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그리스는 야외 노동자들에게 강제 휴무를 명령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40도의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폴란드는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에 강이 말라붙었고 세르비아와 프랑스에서는 산불이 속출했습니다. 평균 기온이 오르며 여름철이라는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긴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군수기업 8곳을 대상으로 군용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 기업이 대만 독립 세력에 협력해왔다며 국가 분열에 참여하는 기업은 엄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대만군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에 대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냐 전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달 증세 반대 시위 1주년을 맞아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최소 19명이 숨지는 등 최근 2주 동안 시위에서 5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폭력 시위를 진압하다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시위들을 향해 치명적인 탄약과 고무총, 최루탄과 물대포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연일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35도, 대구와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내 종교 지도자들이 마주한 자리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사회 갈등 봉합과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실천하고 시민의식을 높여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국난을 뒤로하고 한국 사회가 안정과 번영을 이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